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먼저 들어와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식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그날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TV를 켰다가 소리만 시끄러운 것 같아서 다시 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괜히 귀찮아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걸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전화기는 어느새 손에만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5번이나 전화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 아들 연락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부모한테 연락 잘 안 해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정도는 참고 넘기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한 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먼저 상처받지 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상처받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도 요즘 뭐 하냐는 말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혹시 내가 겁을 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듣기 싫은 대답을 들을까봐 괜히 가까워졌다가 더 멀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진동이 울릴까봐 소리가 날까봐 눈을 감고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괜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는데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을 못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따가 하자.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핑계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괜히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괜히 혼자서 기대했다가 혼자서 실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기울어갈 즈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어? 나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하지만 그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아들이 짜증을 낼까봐, 괜히 물었다가 괜찮다는 말만 들을까봐, 괜히 물었다가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아버지 당신에겐 참아닿지 못한 나의 진심.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걸 봤습니다.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저 나이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녔습니다. 집에 와서도, 방에 들어가서도, 식탁에 앉아서도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주 말했습니다. 이어폰 좀 빼라. 집에서는 그만 들어라. 그 말이 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끝나 있었고 아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너무 오래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아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나는 또 하루를 아무 말 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거리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아버지 당신에겐 참아닿지 못한 나의 진심. 아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안에서는 늘 음악이 흘렀고 아들은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겠거니 했습니다. 아이들 다 그러니까 크면 알아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할 때 거실에서 아들이 내 앞에 와 자신의 한쪽 무선 이어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만든 노래야. 난 이런 노래가 좋아. 그리고 나는 아들이 내민 손이 하얀 이어폰을 대충 뭔 말인지 알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곧이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바쁘다. 내가 현관문을 향해 돌아설 때 등 뒤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보다 먼저 아들 방의 문이 큰 소리를 울리며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노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이어폰은 더 커졌고 방문은 더 자주 닫혔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말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음악만 듣고 있냐? 그런 거에서 뭐가 되겠냐? 그 말들이 훈계였는지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말들이 아들에게는 상처였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그 말에 나는 화부터 났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현실을 좀 봐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나에게 음악 이야기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조용해졌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내 말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말하는 걸. 한 번은 아들이 방문을 닫고 늦은 밤까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트 같기도 하고 멜로디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자라. 내일 학교 안 가냐? 문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점점 자기 얘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걸 음악으로라도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아버지로 남고 싶었고 틀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버렸습니다.